네. 지금 대통령실의 상당수가 성남부터 시작된 혹은 경기도청부터 시작된 정말 오래된 인연들인데 네. 그러면은 이 양반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아 대통령 개인 일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쓴다 뭐 이러고 있는 건가? 우리는 아니, 공과사를 구분합니다. 아니 오히려 성남시장 시절부터 네. 진짜 2010년부터 호흡을 맞춰 왔으니까 그렇죠. 정말로 막 잘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실제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라든지 김남준 제1부속실장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을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너무 김현지, 김남준 외에 다른 사람은 없을까. 네.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난 법카 의혹 뭐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지사 마지막 해인 2022년 네. 9월 기준으로 한 23명 정도의 네. 당시 비서실 근무자들의 네. 명단이 있습니다. 예. 그 명단과 그다음에 소속과 전화번호와 담당 업무까지 돼 있는 그런 리스트 엑셀 파일이 있는데 네. 그것을 한번 대조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대조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확인된 어제 아, 오후까지 그래픽 확인된 것만 보여주세요. 절반 짜잔. 넘게 절반 이상이 네. 용산 대통령실로 근무지를 바꿨습니다. 저 보십시오. 우리 신동은 차장이 저렇게 열심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십시오. 자, 2022년에 경기도청 비서실의 근무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네네네. 비서실장이었던 정순욱 씨, 네. 지금 광명시 부시장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늘공이죠. 늘공인 거죠. 네. 늘공 출신인데 네. 그 돌아가신 네. 전영수 실장 전영수 실장. 후임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분이 왔고 전영수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한 전 성남시장 관련한 수많은 자살자 중에 하나로 예. 꼽히는 그분 후임자로 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전영수 씨가 초대 네. 비서실장이었고 네, 이제 네. 저분이 이제 왔으니까요. 왔는데 저분은 이제 법카 의혹에도 이제 그 언론에서 왜냐하면 저분이 결재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분이 지금 법카 의혹에 대한 왜 지금 재판에도 되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네. 저분이 이른바 배소현 씨. 네. 그러니까 배소현 씨는 지금 비서실 소속이 아니에요. 네. 배소현 씨는 다른 부서니까 저 이름이 네. 없는데 배소현 씨를 네. 채용했을 때 네. 저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때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인사운영팀장, 비서실장 등을 거쳤고요. 네. 2018년에 인사운영팀장 시절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그 수행을 했던 배소연 씨를 채용했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 시절이 아니라 인사팀장 하고 있을 때. 네. 그래서 이번 법인카드 네. 의혹 때 네. 저분이 실제로 재판까지 공범으로 법인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에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분은 광명시 부시장입니다. 정책시장을 했던 정진상. 뭐 여러분들은 뭐 정진상이라는 이름은 너무 많이 친근하실 텐데요. 뭐 완전한 최측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한 자리 용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은 뭐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고 사실 들어가면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들어갈 거란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있다라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 혐의가 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 지금 저거를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대통령실에 근무를 한다. 저는 이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비서관 김지호. 김지호 씨라는 사람도 법카 의혹 관련 조사 대상이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김재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비서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 대선에서 떨어지고 민주당 대표로 가면서 함께 민주당 대표실 뭐 정책부실장 이런 걸로 갔다가 현재 민주당 부대변인인데 법인카드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저분도 당시 비서실에 있으면서 배소연 씨나 뭐 이런 거 알지 않느냐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요.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떤
부당한 지시도 네.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제 언론들을 주로 그러니까 정순욱 씨는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었고 네. 김지효 씨가 나서서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아무런 어떤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른바 검찰이 조작 수사한 거다. 네. 그 얘기들을 민주당 부대변인을 많이 했는데 저분은 지금 대통령 당선 이후에 네. 어디로 갔다 이런 게 아직 없는 거로 봐서는 네. 뭐 아직 기사가 안 됐는데 뭐 민주당이 그대로 있는지 네. 아니면 용산으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남준. 예. 뭐 성남 아름방송 출신이고요. 뭐 굉장히 뭐 언론에 많이 이제 소개가 됐던 사람입니다. 뭐 이재명 그 당 대표의 핸드폰에 뭐 인스타그램 SNS에 비번까지 바꾼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뭐 접근하지 못하게 자기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통제하려고. 예, 이재명 대표가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흥분했다 네. 하면 흥분해서 네. 잘못된 글을 올릴까봐 네. 그걸 뭐. 하고도 믿음을 근데 얻는 하여튼 사람. 부속실장에 지금 용산 부속실장에 제1 내정이 부속실장, 예. 됐고요. 그다음에 김현지 저희가 말씀드렸죠. 성남의제 21 출신이고 성남 시민단체에서 출발을 해서 경기도에 저기 비서관으로 채용됐던 사람인데 이번에 총무 비서관으로 갑니다. 네. 백종진. 그러니까 어제 백종선의 잠깐 동생. 말씀드렸죠. 예, 백종선 씨의 친동생. 백종선 씨야말로 네. 사실은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네. 2010년부터 거의 한 4년 동안 직접 수행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형님과 관련된 네. 일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너무 입이 걸어가지고 네. 그 이원욱 의원한테는 뭐 한 대 맞고 일단 시작하자. 네. 그다음에 윤영찬 의원한테도 네. 이 윤영찬 의원 앞으로 뭐 저기 나중에 X 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한테도. 의원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건드리면 그런 걸 X된다. 네, 네.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충신이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신인데 네. 그런 것들이 논란이 돼가지고 네. 백종선 씨는 그러니까 이른바 아웃이 됐습니다. 네. 아웃이 됐는데 이번 보도에는 그 백종선 씨의 친동생인 네. 백종진 씨가 경호처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네.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진욱 잠깐 건너뛰고 김진욱 좀 이따 얘기하고 예. 그다음 비서관이었던 윤정훈 씨는 경기도 평생교육정책팀장인데 제1부속실로 가고 제2부속실로 이번에 네. 지금 저 세 분이 있는데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예. 그 저 경기도민일보인가 네. 거기에 저기 있는 이름들 윤정훈, 오상수, 네. 안동광 네. 이 세 분인데 저 이분 파란색 글씨로 예 파란색 했던 저희가 윤정훈, 안동광, 오광수. 오상수 예. 세 분 파란 글씨가 경기권 인맥인데 경기도민일보에 아주 네. 대문짝만 기사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경기도 인사들이 줄줄이 발탁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동광 부의사관과 오상수, 윤정훈 사무관이 네. 대통령실 파견 근무를 네. 시작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오고 있는데 네. 저 보면은 다들 근데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윤정훈 씨는 지금 현재는 경기도 평생교육정책팀장을 하고 있다가 2부속실이니까 네. 여사 담당. 여사 담당하는 네. 일도 발령이 났고 네. 부의사관급이고요 지금. 그다음에 안동광, 오상수가 있는데 네. 안동광 씨도 부의사관인데 지금 군포 부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저분이 경기도에 있을 때 네. 기본소득을 다뤘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게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무조건 맞습니다. 농촌에 살면은 무조건 맞습니다. 돈 주자는 거 있잖아요. 예. 이분이 경기도에서 농정해양국장을 하면서 네. 농민 기본소득을 이미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경기도 인맥들이 경기도에서 했던 실험들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저분 지금 군포 부시장이 있는데 네. 바로 지금 대통령실로 갔어요. 그래서 야 이게 거의 경기도청 비서실이 통째로 그냥 가버린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 보십시오. 지금 위에서부터 숫자만 세봐도 10명이 훨씬 넘어간다 예. 하는 게 확 느껴지시잖아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저희가 의문을 품는 건 수행 비서였던 김진욱은 어디 있는가 이겁니다. 아, 그렇죠. 김진욱 씨도 그래서 김진욱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말로 막 무슨 지난번 대선 무렵인가요? 그 전 무렵에는 굉장히 언론에 많이 탔어요. 그래서 SBS에서 찍은 유튜브를 보면 거기 막 완전히 막 2인자처럼 막 나와갖고 모든 내 이재명 후보의 모든 것을 내가 관리한다 막 이러면서 엄청 막 그야말로 포커스를 받았던 사람인데 뜬 없어진 거예요. 왜 요새 안 보일까요?
김진욱 씨는 일단 그게 문제가 됐었죠 옛날에 폭력 사태. 네. 성남에서 있었던 그 무슨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네. 집단 폭력 사태가 네. 있었는데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재명 첫 출마할 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느냐라고 네. 지적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그때는 껐떡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걸로 사람을 버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그럼 그때 모든 논란이 있어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충성심이나 로열티 네. 뭐 이런 걸로 그냥 계속 가는 느낌이던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대통령 떨어지고 예. 뭡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보궐로 인천계양 당선돼서 네. 당 대표가 됐잖아요. 네네. 그때도 데리고 갔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 국장 보직을 줬습니다. 네. 근데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김진욱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왜 국장을 주느냐. 네. 당에 들어서 국장을 그게 어디 있느냐 해서 그때가 아마 마지막으로 하면서 사라졌는데 사라지긴 뭘 사라져. 그래도 국장을 했잖아요. 했다가 이제 그만 취소하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오늘 아침까지 뭐 민주당 쪽 저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김진욱 모르겠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저기에 올라온 사람 아니에요? 그때 김문기 씨 골프 관련 출장 거기에 올랐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까먹고 있었는데 그거 네. 같아요. 그 네. 유명한 네. 김문기 몰랐다라고 하는 사진, 네. 유동규, 김문기, 당시 이재명 시장 네. 그리고 또 한 명, 그 사진 있습니까 우리? 네 명이 네. 등장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네. 맨날 언론에 나왔던 사진 있잖아요. 예. 그 사진 중에서 네. 유일하게 한 명 이렇게 얼굴이 블러쳐진 블러쳐진. 사람, 네. 그 사람이 김진욱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림이 이제 오네요. 예. 네. 그러니까 김진욱은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예. 김문기 몰랐다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진욱은 나설 수가 없는 사진이 된 거예요. 아.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PD님 단톡방에 사진 요거 지금 표시해서 드렸는데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고 예. 단체로 있는 사진을 잘랐다고 해갖고 조작이라고 그렇죠. 예. 얘기를 했었던 그 사진인데요. 그렇죠. 이 사진. 주민하면 조작 이 논리를 이제 만들어냈던 그 사진인데 저 사진을 보시면 고 김문기 씨가 있고요, 유동규 씨가 있고요, 당시 이제 이재명 시장이 있고요. 저 옆에 까만 선글라스를 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김진욱 수행비서. 씨. 네, 수행비서인데 그러니까 정말 핵심을 들어드린 거죠. 네, 저 핵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정말로 완벽하게 장악하고 한번 장악한 사람들은 웬만하면 끝까지 데리고 가는 맞습니다. 성남 인맥을 경기도로 데려가고 경기도에서 다시 용산으로 가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일체화시키는 그런 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탈된 사람이 가끔 보이는데 그러니까 너무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그 업무에 있어서 무슨 뭐 전화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심플한 업무면은 같이 안 데려갈 수도 있지만 자기의 비밀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를 상의했던 그러네요. 사람 중에 안 데려간 사람은 이 사람이 지금 거의 나오지 않는 사람 지금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한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네. 그 명단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가 그래 분류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그 저희가 한 20명 갖고 있는 명단 중에서 뭐 네. 단순 뭐 저기 지사님 일정 조정 그다음에 단순 서무 이런 분들은 네. 그대로 경기도에 남아 계시는데 네. 여기 보면 이른바 성남 인맥을 저 주황색으로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진상, 김남중, 김현지, 백종진, 김진욱은 성남시장부터 인맥이고 네. 그다음에 노란 글씨 정순욱, 김지호는 어쨌든 법카 의혹과 관련됐으니까 네. 핵심적인 그 정순욱 씨는 재판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이제 중지되겠지. 법카는 아직 중지된다 안 된다 재판부가 얘기 안 했죠. 네. 모릅니다만 정순욱 씨도 어쨌든 거기에 같이 돼 있고 광명시 부시장 된 다음에 광명 쪽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재판 받는 사람이 어떻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뭐 네. 공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네. 합니다. 그랬고 파란색이 윤정훈, 모경종, 안동강, 오상수가 경기 인맥입니다. 네. 근데 저 모경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천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저 사람이 29살 때 청년 비서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 직장이 예. 경기도 청년 비서관이에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직접 발탁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당 대표가 되면서 당으로 데려갔고 예. 처음 자기가 맡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줬어요. 물론 경선을 통해서 되긴 했지만 네. 저 사람의 로열티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엄청난 로열티를 가진 사람들로 지금 주위가 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윤석열 정부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워낙에 이제 굉장히 좋은 대학교 출신에 굉장히 반짝반짝한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꾸민 것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일에 맹렬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시간 되면은 전화 안 받고 어느 시간 되면은 쉬고 있고 피곤하다 그러고. 근데 사실 그렇게 시작되어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를테면 어설프다, 뭐 잘 못한다 이런 그 포지션적인 비판을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미 호흡을 맞춰봤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가 충분한.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에서만 로열티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뽑았던 엘리트들도 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는 열심히 한다 그러고 정말 내내 하면서 네. 충실히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이를테면은 용산 대통령실에 이제 사무국으로 네, 돌아와서 자기네 후배들과 있을 때 직원들과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사실 그런 걸 보면서 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들이 뭐였냐면 들어오는 시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말입니다. 공무원들을 만나면 1시 한 20분쯤 되면 초조해요. 들어가야 된다고. 출입 체크. 그런 거 체크하는 그러니까 정부였구나. 아이고. 출입 체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출입 체크를 안 해도 오히려 밖에서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정부 성공을 위해서 설득하고 애쓰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 훨씬 더 잘 돌아가는 네. 정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스타일의 인사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네. 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낙오시키지 않고 데려간다. 비밀을 지킨다. 비밀을 지킨다. 두 번째, 아래부터 위까지. 즉 나는 높은 사람들만 챙겨서 데려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실무자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라는 거를 실제로 네.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실무자들이 정말 빠꼬미들이 앉아있으면 그 정부가 느슨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누구 장관 일 안 한다. 누구 장관 대통령 뒷담화했다. 누구실에서 얘기하는데 대통령 이정책 뭐 열심히 안 한다고 한다. 네. 이런 정보들까지 다 그 흡수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 일종의 이런 인사 스타일은 비교적 견고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 이거를 저렇게 좋게 보고 팀워크 좋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른바 이거를 가지고서요. 솔직히 문고리 권력이라고 또 해도 돼요. 맞습니다. 문고리 권력이 탄생을 하게 됐을 때 그 권력의 집중이나 문고리 권력을 통해서 왜곡이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폐해들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한테 뭐 지금 열흘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알겠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과거의 정권은 항상 그렇게 문고리 권력이 세질 때 맞아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고 네. 이명박 정부 때도 있었죠. 뭐 그럼요. 왕수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정부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그 좀 우려를 표시하는 분들이 이 라인이 사실은 물론 민주당이 와서 한 몇 년 겪긴 했지만 중앙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중앙 정치 경험이 없는 변방에서부터 맞습니다. 올라온 세력들인데 네. 이 변방에서 올라온 세력과 중앙에 있었던 그룹 간의 네. 갈등은 불가피하다. 있지 그럴 않을까.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왜냐하면 중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특히나 또 외교 쪽에서는 외교 쪽은 경기자치 성남시와 경기자치정부 쪽에서 경험만 갖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그렇고 외교 쪽에서는 사실은 듣고 많이 따라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그 부분에서의 갈등이나 암투는 또 없을 것인가 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했다거나 또 네.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를 자주 파견 나가는 그 엘리트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엘리트. 예. 예. 그런 엘리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엘리트들을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네. 그 엘리트들을 얕고 죽인다, 욕보인다 이런 게 그쵸. 있었어요. 그때 맞아요. 문재인 그 운동권 출신 비서실 그 비서관들 행정관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뭐 그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성 장군을 좀 봅시다 해가 네. 비서관이 불러가지고 네. 조난 파일 가지고서 승진 시기 앞두가니까 육군 뭐 투스타였는데 쓰리스타가 그냥 예 하면서 바로 나가가지고 네. 엘리트들 별거 없네 네.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문재인 정부 맞아요. 기조가.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서로 경험들이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 구성으로 봤을 때는 성남 인맥이 경기도 인맥이 되고 경기도 인맥이 대통령실 인맥이 되면 됐죠. 이들의 결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은 튕겨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 늘 그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약점이라고 거론됐던 것들이 뭡니까? 정말 학벌로 사람을 판단할 건 아니지만 반대로 그 학벌도 어떤 노력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너무나 비엘리트들적인 구성으로 모여져 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무엇보다 사실은 이런 거죠. 그 개인에게 충성하는 이 집단이 이 대통령실까지 운영을 한다면 이게 국가를 위한 것이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조직이 될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이른바 늘공들은 또 그렇죠. 그냥 국가의 한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그럼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늘공들은요 사실은 보수 대통령이 되거나 진보 대통령이 되거나 이라는 방식과 아젠다를 세팅하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정리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야 되고요. 예. 공무원은 사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시키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공들이 들어와서 정책 방향을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건데 근데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특정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여기는 또 각종 지금 소송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각종 비리의 의혹을 맞아요.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까 네. 뭐 저 김진욱 네, 이랬던 법화 무슨 재판에 뭐 같이 재판 받은 예, 사람도 대장동 있고.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문제도 정진상도 같이 있네요. 처리했었던 사람들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 저는 뭐 앞으로 국민들이 잘 이제 눈여겨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